9월 24일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이 벌어진 지 2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2주기를 이틀 앞두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나홀로 근무와 젠더 폭력이 만연하다 라면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그 신당역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제 혼자 역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실 2인 1조가 기본이죠. 근데 그때 그걸 바꾸겠다고 분명히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주둥이로 떠드는 것들은 오세훈이었나요? 주둥이로 떠드는 것들은 그리고는 안 해요. 나홀로 근무 개선하고 여러 대책을 했는데 무슨 대책이 있죠? 아무것도 없죠. 여기 이제 노조의 영무본부장이 올해 3월 1에서 8호선 사이 262개역의 모든 근무조가 2인 1조라고 했지만 불하다. 거짓말이다. 실제로 100개가 넘는 근무조가 나홀로 근무다. 또한 불법 촬영 관련된 대처나 후속 조치 역시 미흡하다. 왜냐? 올해도 역시 남자 직원이 같은 역의 여직원의 휴게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카를 설치한 것이 적발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웃긴 놈들인 거죠.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서울시가 여전히 이게 참 어떤 이런 비참한 참사가 벌어져도 그때뿐 잠깐 하겠다고 그냥 언론에 대고 막 하고 쇼하고 오세훈이 그 새끼가 쇼하고 교통부는 다 해도 뭡니까? 그냥 하나 바뀌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엊그제 또 딥페이크 관련해 갖고 서울시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이렇게 또 와서 사진 찍고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안 믿는다. 이 주둥이만 떠드는 것들은 절대 안 믿어요. 문제는 그럼 이런 일이 또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벌써 그 화장실 그거 했으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요거는 제가 뉴진스를 좋아하지만 갑작스럽게 뉴진스 5명 멤버들이 이게 공식 채널도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라이브 방송을 한 거예요. 뭔가라고 했어요. 민희진 대표가 해임되고 이런 건 알고 있죠.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떤 인기 정상의 아이돌 멤버들이 회사와 반대돼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그것도 방시혁이라고 하는 거대 자본가와 문화 자본가와 대척점에서 이게 참 드물고 사실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피프티 사태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 문화예술 산업에서 일종의 그 괴롭힘, 왕따, 따돌림,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연하다. 제가 며칠 전에 영화계에서의 그 성범죄 피해자가 거의 한 반수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 난 걸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아마도 지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얻어 말하자면 이 뉴진스의 소속사인 얻어 내에서 뉴진스를 집단 따돌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혹이 들고 있고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글쎄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도 역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이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왕따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실제 그렇다고 하면. 근데 맥락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뉴진스는 미니진의 아이들이니까 다른 어떤 뭐 하이브나 왕시혁이가 키우려고 하는 거는 따로 있고 뉴진스는 대충 이 정도 먹고 떨어져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사태가 오래 가겠죠. 음, 만약에 지금이 여기서 뭐 한이 멤버 한이가 얘기한 게 맞다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 범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더웨이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책임이 있을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그 아이돌 산업, K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커지면서 여러 별일이 다 있지만은 요 얘기는 사실 큰 얘기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법적 소송전까지 가고 뭐 사실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글쎄요. 이제 최악의 경우는 뉴진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이제 계약이 파기되거나 아니면 뭐 계약 때문에 노래를 못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연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가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여자 주인공이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라고 하는 그 소프라노 그러니까 주연이죠. 아마 투란도트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건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그 오페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남자 주인공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별은 빛나고만 굉장히 그 여러분 그 높은 노래죠. 상당히 뭐라고 하나 여러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별은 빛나고만입니다. 근데 이제 전 잘 모르겠어요. 뭐냐면 토스카입니다. 토스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스카 제가 저기 이런 그 오페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 열린 토스카라는 공연에서 이런 거죠. 남자 주인공인 테너 김재현이 별은 빛나고만을 불렀는데 사실은 그 부른 게 아니라 일종의 뭐라고 하나 앙코르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오페라가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연극도 그렇고 사실은 오페라도 그렇고 뮤지컬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막에 따라서 그리고 저 뭐 관련된 연기자들이 노래 부르고 나가 이게 착착착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앙코르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페라라고 하는 건 독특하잖아요. 연기도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관객들이 브라보 하면서, 브라비 하면서, 앙코르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행이 되면, 따라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극기 끝난 다음에, 앙코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앙코를 받아줄 수 있다. 다 합의가 되거나. 네, 사실은 그건 실제로 그 지휘자가
이게 해잖아요. 뭐,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휘자가 뭐 합시다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앙코를 하면은 문제는 뒤에 다음 장면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연기자들이나 이런 특히 이제 주요 연기자들이 시간이 지체되죠. 뭐 5분이건 10분이건 지체되죠.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내가 지금 들어가서 뭐 막 감정을 잡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앙코를 받고 막 박수 날리. 이건 아닌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슬픈 노래고 슬픈 장면에서 감정을 딱 잡고 내려와야지 이래야 되는데 막 좋다고 박수치고 관객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여기서 참고 넘어갔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 여자 주인공이 거기서 뭐냐 무지 한쪽에서 실제로 관객들도 보는 정도에서 불만을 한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음악을 중단을 시키고 그 저기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특히 지휘자한테 항의를 한 거죠. 왜 이걸 하느냐. 이게 관객들 보고 관객들은 벙뜬 거죠. 응? 아니 이런 일이 있나? 아니 관객들이 요청해갖고 지휘자랑 남자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앙코를 하고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됐고 다 끝난 다음에 커튼콜이라고 해서 다 끝났는데 연기자들이 다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때 불만 때문에 그런지 이 여자 연기자가 안 나온 거예요. 늦게 나왔어요. 박수가 막 나오는데 안 나온 거예요. 겨우 나왔는데 그때 이제 관객들이 야유를 하니까 나오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객들 중에 뭐 다는 아니 일부는 환불해 달라. 이게 뭐냐? 한국 그 팬들을 무시한 거다. 게오르규라고 하는 소프라노가 이렇게 됐고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이건 좀 당신이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뀐 거는 그게 아니라 그건 맞긴 맞는데 이 상황은 맞긴 맞는데 문제는 게오르기우의 계약 조건에 즉흥 앙코르를 안 해기로 했다. 이건 사실은 그러면 다르죠. 그러면 사실 그 여자 소프라노가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연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즉흥 앙코를 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다 하고 했는데 지휘자가 몰랐던 문제가 더 크고 전달이 안 된 거고 알고 했다 무시한 거고 그 자기에 대한 어떤 모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와서 항의한 거다. 물론 그 항의를 꼭 거기서 했어야 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은 자기 너무 모욕 느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 이런 거 보시면은 글쎄요. 사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 게오르기가 좀 과도하지만 그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객이 조금 좀 극성이어 갖고 김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래를 더 듣고 싶다고 뭐 있을 수 있죠. 할 수 있죠. 더 해달라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바로 약속을 해놓고 지휘자가 약속을 해놓고 합의를 다 해. 그러니까 전체 제작진이 다 합의를 하고 연기자 다 합의하고 했는데도 지가 했다. 그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휘자 잘못이죠. 아니면은 하려고 하면 거기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신호를 줘갖고 우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하든가. 그럼 외국의 예술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약속도 안 지키고 예? 아니 분명히 그 앙코르는 끝나고 10곡을 부르면 100곡으로 상관없거든요. 앙코 앙코르야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게 뭐 범죄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조금 흥미롭기도 한데 사실 그 이 한국의 그 이 락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가수들이 아니 외국의 가수들이 한국에 이 순회 공연에 왔는데 한국의 그 뭐라 그러나 떼창 따라하기 참 이런 것들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자기는 자신이 어떤 걸 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한국의 그 공연 문화는 떼창. 그러니까 당신도 부르는 거 좀 나도 우리도 따라 불러야 돼. 팬들의 어떤 이렇게 문화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건 문화라고 쳐도 요거는 조금 뭐라고 하나
제가 느끼기에는 약속을 안 지킨 지휘자 잘못,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지 못한 음악 감독, 그러니까 총 감독의 잘못, 이 아닐까. 극성인 팬들이야 많죠. 뭐 그건 뭐 사실 뭐 내가 저 오페라에 집중하지 않고 저 가수 그 테너 김재영의 노래를 더 듣고 싶다. 근데 그건 욕심 아닌가요? 오페라에는 하나의 극인데 처음에 이게 됐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게오르 기우라는 사람이 조금 민감하다. 그냥 받아줄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거를 그 현장에서 지적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고 했는데 근데 다르죠. 애초에 약속을 하고 안 하기로 했으면 어긴 거는 그거는 유럽 사람들은 특히 그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민감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명절을 앞두고 이제 경기 특사경이 뭐냐면 특별사법경찰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품위생법 단속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통기간이 지났는지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근데 꼭 추석 명절을 앞두고 꼭 이걸 뭐 단속했다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죠. 여기서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9일부터 6일간 3주간 도내 식품 제조 가공,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축산물 가공, 판매업자 300여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4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좋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평소에 하지. 그럼 평소에 안 했다는 거냐? 사실 좀 그래요. 이것도 사실은 좀 일종의 문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아니 명절이니까 좀 더 빡세게 해야지. 그래야지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 이렇게 꾸준히 단속하고 이렇게 해왔으면은 지금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적발했을까? 평소에 계속 불시 단속하고 막 그러면 그럼 여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이 3주간의 특별 단속이라는 걸 왜 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인 겁니다. 사실 저는 범죄나 치안 이런 건 루틴한 걸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꾸준히 줄어들겠죠. 근데 꾸준히 안 하고 뭔가 평소에는 안 하다가 뭔가 보여주려고 했더니 빡 하니까 당연히 걸리죠. 아니 평소에 안 했던 걸 안 했으니까 이걸 안 하나 보다고 슬그슬그 하다가 잡히지 당연히. 그럼 성과를 위한 건가? 아니 지금 중요한 거는 범죄자 뭐 적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즉 식품 안전이 중요하니까 꾸준히 하면은 이 사업자들도 꾸준히 단속을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근데 평소에 안 해. 뭐 안 하는가 보다 하다가 갑자기 특별 단속이니까 해. 여러분 철학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꾸준히 하면은 추석 특별 단속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면 그 저기 악덕 그 판매업자, 가공업자는 사라질 테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한국의 어떤 이런 특히 이런 단속 행정이라는 게 틀려 먹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속을 위한 단속, 성과를 위한 단속이 된다. 성과를 위한 단속, 단속을 위한 단속은 현실을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때 그러면 얘네들은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만 빠져나가지 뭐. 안 그래? 여기만 빠져나가서 뇌물을 매기건 업장을 바꾸건 뭐든 요것만 요렇게 좀 앞에 좀 다른 걸 두든 이렇게 샥 하고 그만 빠져나가고 원래대로 하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 특별서 특사경의 식품 관련된 단속 부서라는 건 어쨌든 꾸준히 하고 불시하고 항상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이게 또 정상 아닌가요? 저는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식품 단속, 뭐 위생 단속, 모든 이런 거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뭐라고 특별하게 많이 하고 평소 때는 안 하고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평소 때 안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극히 싫어하는 게 그거라지 않습니까? 경찰이 하는
뭔가 요번에 뭐 특별 뭐 도곡류 특별 단속. 특별 단속인데 특별 단속이 8개월이야. 아니 이 새끼들. 아니 1년 12개월이야. 뭘 특별히 8달이나 해. 우리가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한 10% 20% 사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것이 열인데 그 중에 한두 개가 특별인 거지 10개 중에 8이 혹 특별인가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하는 게 뭐 딥페이크 문제가 있다고 딥페이크 특별 단속을 뭐 2달 동안 열심히 해. 그럼 2달이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다른 거죠. 기본적인 어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이놈이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지금 이제 대법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됐는가? 에 대한 심리평가가 제대로 됐는가? 그냥 언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만 따라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얘가 왜 죽였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뭐 경찰이 검찰 애들은 얘를 이용해서 뭘 했지 실제로는 이런 애들이 다시 나오지 않게 예방에 대한 정책적 분석, 그러니까 범죄 분석에 의한 정책적 분석이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험공제만 생기고. 그러니까 무슨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 주둥이 닥쳐라. 왜냐? 범죄 분석을 제대로 하는 어떤 시스템도 없는데 범죄 분석이 왜 필요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거지. 그죠? 예방할 수 없는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프로파일 무슨 의미가 있어? 제대로 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도 모르면서 머리로 뇌피셜만 떠들어대는 이건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던 총기 난사 사건 기억나시죠? 콜트 그레이. 뭐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분명히 사전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 총격범의 어머니인 마샤 모친인 마시 그레이가 그 총격 사건 30분 전에 이미 학교에 전화를 걸어갖고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그레이의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거죠. 특히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에도 전화 걸고 뒤에도 경찰에도 전화 걸었는데 문제는 학교가 왜 대응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보안관도 그렇고 우리는 경고받은 게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경고했는데 학교에서는 대응하지 않고 보안관한테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게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 이런 일이 미국은 학교 내 총기 사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뭔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게 제대로 분석이 됐다고 하면은 누가 책임 있는가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시스템 분석이 안 되면 그냥 재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지만 재수 없는 참혹한 사건이 되는 거지만 이게 분명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분석이 되면은 예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뭐 우리나라 사건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깊이 여러 조선 사건도 징조가 있었어요. 무슨 징조였고 어떻게 이거는 사실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최재형 목사가 자기가 이제 명품 가방을 건넨 거에 대한 검찰의 자신의 피의자 진술조서, 피신이죠. 신문조서를 복사를 신청했어요. 근데 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수사 주인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 현재 곤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사 중이 맞습니까? 수사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아니,
불기소하겠다고 결정을 이미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심의를 남겨뒀죠. 헌법재판소도 구속적부심을 앞둔 피의자한테 피신을 공개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검찰놈들은 그게 위헌이건 지랄이건 자기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웃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피의자인 자기가 최지형이 내가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확인하겠다는데 아니 다른 피해자나 뭐 이런 다른 참고인 조서도 아니고 자기가 한 거를 그러니까 이거 웃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놈들은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웃기잖아요. 아니 당사자가 진술한 거를 왜 안 준다는 거죠.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너무 우위에 있어요. 정보 불균등. 그리고 물론 뭐 공개하지 않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웃기잖아요. 자기가 진술한 거잖아요. 자기가 진술한 거를 자기한테 안 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든 말든 위헌이든 말든 그냥 이러니 욕을 처먹는 거고. 그러니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마찬가지고 왜 뭘 숨기는 거야 대체 수사기관들이. 그걸 굳이 숨길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 제발 항상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객관화하고 평가해야 된다. 당사자한테도 그걸 줘야 되고 당사자 주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정의는 받을 수 없다. 이 바보 같은 경찰이나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지들 마음대로 지들 유리한 대로 수사하고 없애고 불기소 처분하고 뭐 아예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수사 기록의 광범위한 공개와 객관화 평가. 그렇지만은 공개받지 않은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런 것이 매뉴얼이 정립이 되는 거죠. 지금 모든 걸 안 줘버리면은 깜깜해져 버려요. 지금 안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학폭 논란 지금 문제가 되네요. 저도 안세아가 누군가 했는데 얼굴을 익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 안세아라는 사람이 배우가 탤런트가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요? 학폭을 했는지 뭐 여러 뭐 진술이나 저기 뭐 이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뭐 반대 얘기도 있으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명명백백히 그럼 빨리 좀 수사를 하거나 빨리 뭘 해서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은 학폭이 진실이라고 하면 좀 수위가 높긴 높네요. 글쎄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안세아의 학폭 논란이 소수하나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 동창이나 뭐 주변 사람들 중 일부는 또 맞다고 하고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